두 번째는 이제 구글 설문지 기본 기능인데요. 구글 설문지 기본 기능은 제가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설문을 작성하는 거. 두 번째, 설문을 누군가한테 보내는 거. 세 번째, 맞는 사람이 응답을 확인하는 거. 네 번째, 이 설문을 다른 설문에 복사하는 기능. 첫 번째, 이제 설문을 작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설문지를 입력하는 게 기본입니다. 설문지 전반적인 부분을 입력하는 거와 질문에 대한 전반적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 제목과 설명부터 시작하셔야겠죠? 기본은 제목 없는 설문지로 써 있어요. 그렇죠? 눌러보시면 제목 없는 설문지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바꿔주셔야겠죠? 항상 이거를 바꾸는 습관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 제목 없는 설문지라는 이름이 붙여질 테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분명하게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기에 쓰면 그 사람들도 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체험과정, 인지학습법, 신청 안내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 만들면요, 이 주소가 자동으로 나중에 바뀔 거예요. 이 제목 없는 설문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다른 설문을 사본으로 복사해 오면 이 이름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드라이브의 기본 저장 상태는 내 드라이브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옮겨야지만 나중에 설문도 찾기가 좋다라는 거, 그것도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부가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문지 설명도 잘 쓰시면 좋아요. 이따 샘플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물론 다른 걸 타고 설문지를 왔겠지만 이 생각코드 인지학습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물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대체해도 되겠지만 부가적인 설명을 여기다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말이라든지 개요라든가 것들을 쓰는 거죠. 뭐 생각코딩 연구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등 뭐 일시 뭐 등등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링크 같은 것도 첨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바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기본 설정에 따라 다른데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구글 계정이 로그인 안 되어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은 여기 이제 환경 설정에서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문 로그인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입력할 수 있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 이따 보시겠지만 테마, 전반적인 디자인을 설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팔레트 모양이고요. 미리 보는 기능은 이거고요. 설정하는 기능들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보내는 거, 전송하는 기능들 여기에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사본으로 만들거나 휴지통을 이동하거나 뭐 공동작업자를 추가하거나 등등의 기능들은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는 질문과 관련된 아이콘들이에요.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설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질문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보통 대부분 설문이니까 말 그대로 인적사항을 써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문 목적에 대한 뭐 물음이라든지 강의라면 뭐 언제 참여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너는 어떤 비용을 지불할 사람인지 뭐 그런 거를 넣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게 민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 개인정보 어디서 가져왔어 이런 말 듣지 않으시려면 개인정보 동의라는 부분들도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문항 형태는 전체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뭐 파일 업로드, 직선 단계,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날짜, 시간. 근데 이걸 다 쓰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것만 씁니다.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정도면 대부분 다 돼요. 뭐 체크박스 정도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죠. 체크박스는 뭐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묻거나 뭐 어느 매체를 통해서 왔거나 뭐 그런 거 쓸 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체크박스는 객관식 같은 건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그럴 때 체크박스 쓰고 보통은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을 많이 활용해요. 날짜, 시간은 컨설팅, 상담 일정 쓸 때 사람마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예시를 주더라도 그때 이 날짜, 시간을 쓰게 하면 분명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지속적인 교육 후기를 받을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질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뭐 이력서일 때 파일 업로드를 받기도 하는데 자주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이거는 뭐 1테라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1테라를 수집받으려면 내 구글 드라이브가 1테라의 용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제한해 놓는 게 좋겠죠. 네,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이 별로 없다면.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학 내용을 작성할 건데,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제 혼합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다 텍스트로 쓰겠죠?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 보통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름, 이렇게 쓰겠죠. 이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답형으로 쓰겠죠. 근데 만약에 이름 밑에다가 내가 이거를 뭐 이메일 쓰고 싶다 하면 여기를 누르고 하면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걸 질문을 추가하지 않고 이 복사를 눌러요. 이렇게. 복사를 누르면 이름이라는 게 똑같이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이메일 바꾸면 더 쉽겠죠. 그리고 복사 눌러가지고 직업 및 소속,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텍스트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복사 기능을 통해서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 복사 기능. 그리고 항목들 간에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 위에 6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점.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움직이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고 이때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설명을 추가하고 필수 여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핸드폰 번호 받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010-3930-1023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구글 스트레이트 시트로 그 응답을 받아보면 앞에 0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내려고 할 때 일일이 다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엑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막 해야 된다든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는 이 예시를 따르지 않겠지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010 3930 1923 형태 아니면 이해하기 더 쉽게 이렇게 로 써주세요 라든지. 그쵸? 예를 들어 뭐 직업 및 소속 같은 것도 내가 받고 싶은 형태로
이 설명을 써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쉽겠죠? 그걸 필수를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작성 안 해도 제출이 돼버려. 그러면 꼭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 꼭 적어야 되는데 안 적고 내는 사람들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막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실수로 넘어가는 거는 방지하려면 이 필수를 눌러줘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만 제출이 돼요. 필수를 작성 안 하면 제출이 안 돼. 그 필수라는 부분은 미리 보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별표에 있는 건 다 작성해야지만 제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필수 여부는 우리가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사실 기본적인 설문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내가 예쁘게 받고 싶다 할 때는 테마를 설정해야 됩니다. 테마 설정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 팔레트 표시가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테마 옵션이라고 글씨가 나와 있고, 머리글, 여기 테마 색상, 배경 색상, 글꼴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은 머리글을, 이미지를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머리글을 눌러주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처음에 대표님들이 여기 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없다 하면 여기 구분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그냥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가지고 머리글 누르고 이미지 선택 누르고,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누르잖아요. 선택하면 전체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머리글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표님들이 대부분은 조금 더 예쁘게 꾸미려면 사진 업로드를 할 건 말이에요. 사진 업로드랑 내 앨범이랑 뭐가 차이점이냐면, 내 앨범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구글 포토에 있는 거예요. 구글 포토랑 연동되어 있거든요. 구글 포토에 내 앨범들이 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사진 업로드겠죠? 사진 업로드에 사진을 드래그해서 올려놓거나 컴퓨터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뭐가 쉽지 않냐면 이미지의 크기가 작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업로드한 사진이 너무 작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 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가로 800픽셀, 세로 200픽셀 이상이어야 돼요. 다른 뭐 RC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그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설문지 제목 부분에 이 중앙에 있는 부분에 이미지가 가려져요.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뭐가 있든 간에 머리가 이렇게 또 쫙 떠가죠. 그러니까 미리 작업이 좀 돼 있어야 돼. 저게. 네, 이렇게 이미지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예쁘게 꾸미려면 이 사진 크기도 좀 맞춰서 해주고, 이 밑에 있는 부분 때문에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좀 넓어야 돼. 가로로 좀 와이드한 배경에다가 여기에 좀
정중하게 오도록 로고 같은 것도 넣도록 해야 돼요. 네, 그게 좀 약간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우선은. 네. 그냥 뭐 잘리든 뭐 하든 간에 그냥 내 로고 넣어버려 그냥 우선은. 그렇게라도 없는 거보다 낫죠. 그쵸?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저도 귀찮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있는 거 할래 하고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거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작업이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변환을 전 했던 거죠. 이거를 이미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리는데 그냥 넣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좀 제대로 하려면 딱 여기 맞춰져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죠. 이미지 작업이. 그거는 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앨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포토랑 연동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내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눌러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작성은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해요. 사실 뭐 테마도 꼭 설정 안 해도 기본적인 기능으로서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전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볼 거 아니죠? 전송을 하는데 이때 이제 보내기 버튼 눌러줘야 돼요. 여기 보내기 버튼 누르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누르면 기본은 이메일 주소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넣고 보내게 누르면 그 사람의 이메일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로 안 하죠. 뭐 HTML도 있고 페이스북, 뭐 트위터도 있지만 다 이걸로 해요. 보통은 링크로 하는데 사실 뭐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이 위에 있는 거 있죠? 미리 보기 한 다음에 그냥 보내도 그 사람들은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문자 값도 그 문자 비용도 더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URL 단축을 눌러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보는 형태겠죠? 근데 문제점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 형태로 누군가한테 보내주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더 줄이고 싶다 할 때는 더 안 줄여져요. 다른 단축 URL 사이트로 안 돼요. 이게 더 줄여지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안 누르고 그냥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 비틀리 같은 게 있어요. 비틀리라고 URL을 짧게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비틀리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져요. 이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이름을 뭐 지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여기 카피에 눌러가지고 이 주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짧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은 단축 URL인데 이런 형태를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줄이고 싶으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줄여집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줄여서 보내면 왜 좋냐면 누가 몇 번 클릭했는지가 나와요. 괜히 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신청 안 했지 하면서 몇 명 신청했지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몇 명이 클릭했는지 나와 있죠. 전문 과정 설명의 링크는 133명이 클릭해 봤다. 독서법 특강은 뭐 168명이 클릭했다. 그러면 이게 클릭이 별로 안 됐다는 거는 내가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라든지 관심을 별로 못 끌었다 라고 스스로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좀 내 문구를 수정해야겠구나. 홍보 페이지를 좀 수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적인 거는 뭐 이메일도 있고 HTML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저 URL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보냈어. 그러면 이제 응답을 확인해야겠죠. 응답을 확인하는 유형은 두 가지예요. 설문지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과 구글 시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설문지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크게는 전체 보기와 개별 보기로 있어요.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형태가 있고요. 눌러볼게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잘했던 게 뭐냐면 항상 강의할 때마다 대부분 응답을 받았어요. 이메일이 좀 몇천 개가 돼요, 사실은. 지금 제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 가도, 외부 특강을 가도 항상 이메일을 받았어요. 핸드폰 번호랑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객관식은 이렇게 표로 나와요. 도식화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구글 스트레이트 시트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잖아요. 스트레이트 시트에서 응답 보기를 누르면 물론 지금 없으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나와요. 근데 저장된 상태라면 이렇게 엑셀로 바뀌어요. 엑셀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볼 수 있다. 이걸로 보면 다른 사람들 공유할 때도 여기 공유 눌러가지고 이거 링크 복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면 그 사람도 이 설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공유도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전체 보기와 개별 보기가 있고 설문지에서 바로 보는 거는 객관식 자료는 도식화로 표현되기 때문에 홍보 자료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이런 설문을 받았던 이유가 97%의 만족도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뭐 교사 연수 100% 만족도다. 이런 거를 구글 설문지는 누가 웬만하면 장난칠 수 없으니까 뭐 의도하려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좋다라는 것보다 몇 프로의 결과를 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더 사람들이 신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글 스트레이트 시트는 이렇게 응답에서 이 시트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구글 시트에서 설문지로 가려면 이 설문지 눌러가지고 응답 요약보기나 뭐 설문지 수정이나 이렇게 가면 현재 설문지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가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두 개는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답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 응답 설정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거 있죠. 삼각점으로 3개로 되어 있는 부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구글 지메일 있죠. 구글 지메일로 여기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알림 설정이 사용됨이라고 뜨고 누군가가 응답할 때마다 내 메일로 와요. 그리고 응답 수집 장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트로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의 강연이라면 기존 시트에다가 누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답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뭐 인쇄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기간이 끝났다. 사람들이 더 신청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 이 응답받기 옆에 이거를 왼쪽으로 눌러줘야지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뭐 이 양식 더 이상 응답 받지 않습니다가 기본이지만 다른 말을 써주고 싶다 하면 다른 링크를 주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내용을 쓰면 되겠죠. 아니 뭐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넣을 수가 있겠죠. 내 링크를 집어넣는다든지 내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다든지 뭐 구글 설문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케팅적인 요소로 집어넣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저런 것들도. 네.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 거는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추가 응답 받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하나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기능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만들었던 설문지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점 3개 있는 거 눌러줘가지고 4번 만들기를 누르면 돼요. 근데 이때 4번 만들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4번 만들기 되게 자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4번이라 나와 있거든요. 폴더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목이, 봐보세요. 여기 4번이라, 여기는 제목을 구분하죠. 여기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이거를 체험과정이 아니라 뭐 인지학습법, 제목은 모두 바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같은 내용이 와도. 바꿨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었으면 여기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 사본이라고 써있으면 사람들도 보기 안 좋잖아요. 그쵸? 나도 헷갈릴 거고. 항상 사본을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제목들을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중에 찾기가 좋아요. 설문도 쌓이다 보면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위치라든지 제목을 지정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구글 설문지의 기본 기능은 다 익히셨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돼도 기본적인 설문은 다 받으실 겁니다.